결국은 신성장주의 랠리는 이 1000조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200조짜리 시장이라도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이고, 나는 이 성장주의 랠리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후의 시장의 글로벌 시장 매크로적인 환경을 볼 때 달러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달러가 지금 현재 93 레벨대에서 100 레벨대까지 상승하는 이런 자리가 왔습니다. 세계 각국은 US 달러를 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국의 통화를 줄이고 US 달러를 자국의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이런 시장 흐름을 가니까 달러가 강해지고 달러를 강하게 가져간다는 얘기는 위험 자산을 그래도 회피해보겠다는 이런 시장 심리가 강한 겁니다. 반대로 달러 자산이 해외로 나가 있다가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달러가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이고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달러를 빌려 썼던 이런 시장 흐름이 이자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달러를 계속 채워올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이다. 여기에다가 대한민국은 중국이 연초에 차이신 PMI 지표가 50 이하에서 최근에 반전의 고리를 잡다가 이게 뚝 떨어지는 시장 흐름이 나오니까 시장 흐름은 중국이 경착륙 우려감이 있다. 중국이 경착륙 우려감이 있다는 이런 시장 흐름이 블랙 먼데이를 만들었고, 이 블랙 먼데이가 오늘 중국이 마지막 종반에 한 2% 정도 가량을 쫙 들어올리면서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중국 시장은 우리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성장 랠리가 가는 건데, 대형주를 매도해서 신성장주로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대형주 안에서도 신성장의 동력을 갖고 있는 종목은 신성장주로 포함시키는 거니까 결국은 딱 대형주를 때린다 이런 것보다 경기 관련주들 이런 쪽을 매도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는 신성장주 쪽으로 시장을 옮겨가는 전략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저께 끝난 달러의 인덱스의 흐름들을 보시면 지금 현재 지난 2015년 연초에 달러가 100 레벨 때까지 아주 강력하게 올라갔을 때 이머징 마켓의 자금들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달러가 이렇게 약세 흐름을 이렇게 이어갈 때 한국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었던 것이고, 지금 현재 지난 9월 이후에 달러가 한번 100 레벨 때에 쌍봉을 기록하는 이런 시장 흐름을 만든 다음에 아래로 밀다가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99.62 레벨 때 올라오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자금 자체는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보겠고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롱 트레이더와 이런 스마트 트레이더의 시장 흐름들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흐름들을 대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아직까지는 스펙성의 이런 흐름들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중국이에요. 중국이 지금 현재 보면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50 이하에 있을 때는요, 이건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와서 추세적으로 이렇게 돌았을 때는 부담이 없는데, 이게 다시 이번에 딱 꺾이니까 시장은 급락했던 것이고, 이 급락이 아직까지 급락 파문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위안화죠. 그래서 오늘 그 위안화의 시장 흐름들을 보시면 오늘 위안화가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 오늘 6.5 그 위안으로 1달러당 6.5 위안으로 가니까 위안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의 시장 흐름으로 굉장히 강해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죠. 결국은 위안화는 최근 들어와서 다시 고점을 이렇게 갱신하는 이런 자리가 왔단 말이에요. 위안화가 이렇게 갱신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와 경쟁 상대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로 자금 집행 자체가 어려운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안화가 안정을 찾지 않는다면 지금 1,000조짜리의 코스피 시장보다 200조짜리의 코스닥 시장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경기 민감주보다는 단지 사이즈는 크지만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신성장주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쪽의 시장 흐름들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중국과 일본과 이 사이에 한국 시장이 딱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넛 크래커의 위치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들을 극복하려면 당분간은 원흉인 달러의 움직임이나 위안화의 움직임, 중국의 경착륙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장은 작은 유동성, 적은 유동성을 가지고 랠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계속 이쪽의 시장 흐름으로 주장해서 시장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의 성장의 가치주는 사이즈가 대체적으로 중형주들이나 소형주 쪽에 성장의 가치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이상에 있는 종목군들도 성장의 동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꼭 지금 현재 대형주다, 중형주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에 포커스를 맞추는 시장 대응이 지금은 필요한 자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을 한번 비교 설명하면서 시장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시장 성장의 동력들을 비교 설명해 보면,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전기차의 대표주는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전기차의 대표주는 지금 현재 LG화학에서부터 지금 사막 콘덴서까지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대표적인 전기차 관련주들 사막 콘덴서의 시장 흐름들이 붉은색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와서 12월 초순에 강력하게 오른 다음에 눌러주고 나서 지금 현재 연초까지 올랐다가 오늘 이렇게 꺾어지는 모양이죠. 지금 현재 이것을 볼 때 이 흐름이 추세가 꺾였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여기에 우리가 O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투자의 빅 사이클이 돌아왔다고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2015년 지금 현재 11월 말부터 시장의 움직임이 이렇게 강하게 오른 다음에 주가가 조정받고 다시 오르고 3단 상승을 하고 지금 현재 눌림목이 나오는데 시장이 이 흐름이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보면 지금 전기차나 OLED가 시장을 연말에서 연초까지 끌고 오는 과정에 그동안 조정받으면서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었던 지금 제약주들 중에 대표적인 종군당을 보더라도 이 종목이 연초에 와서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급등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바톤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바톤을 받는 것 자체를 지금 현재 우리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동반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흐름은 연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개인들이 지금 현재 매도하고 개인들이 성장주를 매도하고 지금 현재 많이 올랐던 빅사이클에 있는 지금 현재 경기 관련주들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로 일단 매수를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은 이쪽의 시장 흐름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통상적으로 이 시장 흐름은 크게 보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2월 납회일 전에, 그러니까 결국은 주주 명부에 기록되지 않는 이 시점 배당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틀 동안의 시장 흐름은 연초의 시장 흐름을 얘기해 준다면 연초 지금 현재
그 월, 화, 수로 연결되는 이 시장 흐름이 결국은 급락하고 코스피가 어저께 살짝 반전하다가 오늘 다시 미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이 흐름에서 결국은 시장 흐름은 이것은 1, 2, 3월 달에 시장 흐름을 얘기해주는 이런 시장 흐름이니까 결국은 이 시장 흐름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시장이 오늘 북한이 수소탄을 성공했다고 이렇게 장중에 시장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북한의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핵실험 소식이 주가의 변동성을 조금 더 확대되고, 중동발 리스크에 지금 중국의 경기 경착륙 우려감이 시장을 꽉 누르는 이런 시장 흐름이지만, 코스닥은 하락 추세이지만 코스닥은 상승 추세예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하락의 채널 안에 있는 위치이고 코스닥은 상승의 채널 안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시장은 중심의 축을 내가 매매하고 내가 비중을 높여가야 되는 자리는 지금 현재는 성장 동력 쪽으로 가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1월 달에 시장의 흐름들은 크게 보면 신성장 이 성장주의 이 흐름을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지금 현재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지금 현재 보유 텀을 가지고 길게 끌고 가져가는 것이 시장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핵심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핵심에는 지금 현재 바이오 헬스케어나 전기차나 OLED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죠.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시장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자동차 섹터를 보면 자동차 섹터는 하락의 채널 안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트레이딩 관점이니까 반등시 매도해서 비중을 축소하는 이런 전략이 바뀌었고요. IT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에 또 설명을 한번 해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최근 5일 동안에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은 매도하는데 지금 현재 자사주 매입 이거밖에 없죠. 그리고 개인들이 매수합니다. 이 시장 흐름은 이게 됩니까? 지금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락 채널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락 추세 끝자락에 있던 산업재 안에서 지금 현재 보면 오늘 현대 미포가 강하게 돌아섰지만 이건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되고요. 어저께 강하게 돌아섰던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오늘 잘 밀리지는 않았지만 나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이런 것들도 두들겨줘야 되고요. 소비재 쪽에서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죠. 이 소비재 쪽 안에서 여러분들 식품 쪽으로 보면 지금 현재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 열풍을 일고 있는 자장면 열풍이나 그다음에 짬뽕 열풍, 이쪽의 흐름과 맞물려서 지금 현재 오뚜기나 농심이 강한 시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낵류, 과자류 이런 쪽의 시장 흐름에서 크라운 제가나 이런 쪽이 오늘 또 강하게 올라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의 시장 흐름들은 선별해서 조정시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나 또한 마찬가지로 유가가 급락하는데도 주가가 지금 현재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데가 있죠. 그것이 바로 에틸렌 계열 쪽에 있는 시장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기본적으로 손익분기점이 60불 정도인데 이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에틸렌 계열 쪽을 생산하는 화학 제품들의 스프레드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대한유화나 지금 현재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지만 이 종목은 반대로 역행하는 이런 시장 흐름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은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결국은 시장은 지금은 성공 투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섹터를 가지고 있더라도 전체가 다 가는 장이 아니고 선별해서 가는 장이니까 결국은 화학이나 소비재 중심에서 시장을 약간 트레이딩에서 트렌드 쪽의 개념을 가져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섹터라고 보면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1911 기록하고 나서 리바운딩 주는 이런 자리라고 보면 이런 자리는 1번 구간에서 2번 구간으로 오는 자리는 반드시 매도가 맞죠. 반드시 매도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걸 한 번 더 겪어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은 2번 구간이니까 매도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주가 되지 않으면 시장은 사이클의 순환 과정 안에서 바던 피싱 저점에서 낚시하는 이런 낚시 매매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동안 계속 강조드립니다. 무엇을 강조드립니까? 신성장주에 대한 이런 흐름들은 이런 밴드를 이탈하는 이런 자리가 개인들이 두들기는 자리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매수하는 자리라고 보면 이런 종목들은 길게 끌고 가면서 주도 섹터를 밀고 가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겠고요. 좀 전에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섹터들 있죠. 이런 거죠. 이런 거. 지금 신성장 섹터들은 바이오 헬스케어가 바톤을 헬스케어가 먼저 시장 흐름을 가져갔다가 바이오주가 지금 현재 3, 4, 5일 지금 이렇게 4, 5, 6일 월화 수요일로 오면서 바이오주들이 왔고 오늘은 바이오주 쪽으로 집중되는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바이오주가 지금 현재 종문당 바이오의 시장 흐름에서 지금 현재 한미 사이언스나 지금 현재 코롱 생명과학 이런 쪽으로 확장되는 이런 시장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였고요. 당장 전기차나 OLED는 오늘 조정의 흐름들이 나왔는데 조정 흐름들이 깊지 않다. 상승은 강하게 올라가고 조정이 얕다면 이것은 매수를 대기하는 사람들이 매도하고 싶은 사람들보다 많은 장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러한 시장 흐름들은 좀 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겁먹지 말고 전기차나 OLED는 조정시 매수 관점이고 이 바이오 헬스케어는 작년 7월 달에 고점 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쉬었다가 올라오는 거니까 지금은 당장은 부분적인 추격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죠. 지금 시장이 앙드레 코스트랄리가 얘기했던 내용이 생각이 날 때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지금 현재 핵실험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송이 울리면 우리가 매수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프가 연주되면 팔아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지금 시장이 위기다. 그 위기일 때 우리가 모두가 아주 손실감에서 그게 떨 때 이게 피가 철철 나는 이런 시장이 바로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이다. 다만 지금 현재는 용기가 없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할 때 용기가 생기지 않는 사람들은 큰 그림으로 지금은 달러가 올라가는 시장 흐름이니까 지금 제한적인 상승밖에 되지 않는 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큰 시장이 올 때까지는 이런 쪽이 시장 흐름으로 오는데 지금 현재의 움직임을 보면 좀 전의 움직임을 보면 이 사이클 자체도 작은 사이클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 1월달에 시장이 1월달에 시장이 코스닥 중심의 시장 흐름이 움직였을 때 이 흐름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갔는데 꺾이지 않고 개인들이 극점으로 막 달려드는 7월달까지 시장 흐름을 앞으로 쭉 뽑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지금 시장은 3일 지나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겁먹을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겠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바로 손실감이 극에 달하는 이 시장에서 매수해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내려오는 이런 하락 종목을 좋아하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면 이 종목이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은 다음에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오히려 그쪽은 줄여주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지금 이틀 올랐는데 하프가 연주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쪽에는 극도로 밀었던 이런 제약, 바이오, 전기차 물론 이제 전기차나 OLED 쪽은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쪽에 그 바이오나
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쉬었다가 움직이는 이런 시장 흐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의 투자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의 그 비주력주 중심으로 가고 지금 현재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이오 헬스케어, 전기차, OLED인데 당장 내일 이런 쪽에 시작을 하면서는 이런 쪽에서 단기적인 매매가 나오겠지만 오늘 이렇게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바이오 헬스케어는 지금 당장 1박 2일, 2박 3일 안에서 시장 흐름을 끝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였고요. 오히려 이것은 고점 치고 새로운 주도의 섹터로 항류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신성장주 중심으로 내일 또 레벨업 되는 자리는 추가적으로 레벨업